윤고은의 EBS 북카페 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 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이제 봄이 완벽하게 가고 있고요. 이제 네. 여름이 손에 잡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소만이란 계절을 지나고 있죠. 아, 너무 신통방통 절기박사. 소만은 작을 소에 가득 찰 만, 네. 작은 것들이 자라나서 대지를 가득 채우는 때다. 라는 아주 아, 아름다운 뜻이 담긴 지금에 딱 어울리는 네. 또 계절 이름이에요. 지금 음, 이제 봄에 새로 난 잎들은 널찍널찍 커져서 네. 이제 하늘을 덮어가고 있고, 또 밭에 옮겨 심기한 모종들도 무럭무럭 자랄 때여서 아마도 이런 음, 계절의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신지 작가님도 좀 더운 나라로 여행하는 거 좋아하시죠? 네. 따뜻한 곳. 네, 지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 항상 5월, 6월에 주변에도 하는 얘기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다. 아, 왜냐하면 안 덥, 안 춥, 노모기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안 덥고 안 춥고 모기가 없는. 아, 가을에는 똑같은 기온일 때 모기가 여전히 맞아요. 살아남아서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쾌적하게 야외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음. 딱 놓치지 않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 7월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7월에는 살아야 돼요? 또 7월의 즐거움을 찾으면 되죠. 비 아, 내리는 날 파전도 먹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허투루 보낼 날이 없다는 느낌을 계속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신지 작가님은. 네, 저는 그래서 그 24절기가 좋은 것 같은 게 사계절은 좀 너무 넓잖아요. 그 네. 구분이 그렇죠. 널찍널찍한데 24개로 쪼개서 딱 그때그때 지금은 딱 이런 즐거움이 있어. 음. 한여름에도 한여름이어서만 바다 수영을 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생각하면은 아, 그때그때 그 날씨와 그 계절만이 주는 또 기쁨이 있으니까 어, 투덜대지 않기만 한다면 뭐든 네.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신지 작가님의 이런 에너지 모아서 오늘도 어떤 손님께 어떤 책 처방해 드릴 수 있을지 바로 손님 에세이 테이블에 모셔볼게요. 막차 끊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 차가 벌써 오네. 아무도 안 타고 있을 것 같았는데 뭐지 이 많은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 부지런해, 부지런해야 하는 사람들,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아침을 먹힌 사람들. 그런 우리가 첫 차를 타고 달리네. 네, 오늘 에세이 테이블에 오신 분,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힘드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첫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야 하는 일정을 가지신 분이겠죠. 음, 아침에 뭐 일찍 나가거나 혹은 네, 전날에 일이 뭐 늦게 끝나서 또 새벽에 들어가거나 할 때 생각보다 지금 이 시간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일터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발견하고 놀랄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오늘의 손님도 아무도 안 타고 있을 것 같았는데 첫 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니 하면서 음. 놀라고 계세요. 이- 작가님은 이른 아침에 들어오실 때가 더 많으신가요? 아니요, 요즘은 아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이분은 일 나가시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혹시 아, 과거의 몇 장면의 저처럼 그럴 수 있죠. 혹시 밖에 오래 있다가 첫 차 타고 네, 들어가시는 중에 그럴 때 자괴감이 엄청나거든요, 또. 첫 차 타고 막 들어가는데 제설 첫 차에 사람들이 맞아요. 이제 어쨌거나 피곤은 해도 말끔한 세수하고 그쵸, 나온 그쵸. 얼굴로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또 나만 쓰레기지 않아서 그 네. 집으로 들어가는 그 아니, 심정이요? 쓰레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래,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맞아요.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맞아요. 있죠. 아주 과거에 그런 적이 아주 정말 정말 조금 맞아요. 있었어요. 뭐 아니면 어디 이제 지방 출장이나 혹은 여행을 가야 돼서 막 2-3시에 공항이나 기차역으로 가야 되고 막 이럴 때도 가다 그럴 땐 보면은 즐겁지 않아요, 그래도? 아니 그때 이제 여행이라고 한다면. 주변 분들을 보면서 이 음. 시간에 굉장히 이
내가 잠자고 있던 도시에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또 그렇죠.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모두가 똑같은 생활 리듬으로 살진 않으니까. 네. 이 일이라고 하는 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되려나요? 이 네.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네. 딱 이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처해 있는 시간과 환경 안에서만 삶을 좀 생각하게 돼 있어서 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다른 시간대에 밖에 나가 봤을 때 새삼 깨닫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작가님이 경험했던 일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예요? 뭐 현재형 포함해서. 저는 어렸을 때는 고추밭에서 고추 따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제가 진짜 고추 농사를 싫어했어요. 왜냐면 고추는 한 가지가 한 나무에 너무 많이 달려서 네. 그러니까 어린이 혹은 청소년이 그 노동을 하기에는 진짜 너무 안 즐겁고 이제 근데 크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는 그게 다 나의 생계 수단으로서의 그렇죠. 고마운 작물로 보였겠구나 그렇죠. 느껴지지만 어렸을 때는 그 고추 수확이 정말 싫었고요. 저 한 번 경험해 봤잖아요. 농활 대학 때 그런 거 가서 딱 하루, 그래도 하루 갔어요. 가서 고추밭에서. 즐거우셨나요? 아니요, 그 정말 잠깐 했을 뿐인데도 힘들죠. 애니킹 이런 거 떠올리고 막 이랬다니까요. 맞아요. 농사가 진짜 그 업무 강도가 좀 센 것 같고요. 맞아요. 아르바이트 했던 일 중에서는 그 야간 알바로 그 주점에서 일했을 때 그러니까 오, 그 저녁 시간대 이제 퇴근하는 친구가 있고 제가 이제 저녁에 네. 가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제 홀 서빙을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었던 게 밤샘은 괜찮은데 취객을 멀쩡한 정신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그 가게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 사라졌으니까 말해도 되겠죠. 깔아놓은 멍석 놀고 간들 어떠하리라. 나 거기 아는 것 같아요. 그 서울에 아니, 있는. 다를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서울에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멍석을 깔아 놓아서 그런지 많은 취객이 놀다 가셔서 진짜 너무 힘들었고요. 와, 그래서 진짜 뭐 방송에서 말 못할 에피소드도 많았고요. 그랬기 네. 때문에 이제 업무 강도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네요. 진짜 감정 노동에 육체 노동에 다 뒤섞여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보통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야간 아르바이트는 수당이 더 높기 때문에 참 학생일 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또 맞아요. 필요할 때 좀 급하게 쓰곤 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진짜 쉬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맞아요. 저도 지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말 하루 이런 아르바이트 많이 했었거든요. 대학 때. 근데 아르바이트 했던 것 중에 제가 가장 내가 이런 거 진짜 못 견디는구나 했던 것이 지루한 거였던 것 같아요. 단순 반복해야 하는. 반복이라기보다는 두 개가 생각났는데 하나는 공장에서 롤케이크 공장에서 칼을 집어넣는 일이었어요. 이 플라스틱 칼을 탁탁탁 꽂는 거 있죠. 네. 계속 하는데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걔네들은 생크림 케이크반 가고 나만 롤케이크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롤케이크 다 포장돼서 와서 뭐 이렇게 좀 망가진 거 먹을 기회도 없이 그냥 계속 와. 플라스틱 칼만 넣는데 거기서 익숙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시고 이러지만 이제 전 그게 아니어서 너무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거 근데 진짜 대량 생산해서 약간 부품처럼 해야 되는 일 같아요. 그냥 계속 칼만 넣는 일. 그렇죠. 그리고 익숙치도 않고 일단 시간을 자꾸 보게 되니까. 그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로 누구 대타로 시계 코너에서 시계 파는 거 하루 한 적 있거든요. 하나도 못 팔았어요. 하나 팔았던가? 뭐 8만 원짜리 하나 팔았던가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힘들다기보다는 손님이 안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 다음 날 제 친구가 또 이어서 하루를 했는데 많이 걔가 팔았. 100만 원 넘게 팔았어요. 그때 나 때문에 안 왔나 봐. 적성을 확실히 아셨겠네요. 네, 맞아요. 와, 제 8만 친구 원과 진짜 100만 원은 너무 큰 차이인데요. 그게 제가 직접 팔아서 내 주머니로 그 실적이 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님이 오고 뭔가 좀 돌아가야 지루함이 없잖아요. 맞아요. 흥이 나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안 와? 뭐 이런 생각에 진짜 슬프네요. 꽂아 놓은 보리자루 좀 서 고은 있었던. 작가님은 판매엔 재능이 없는 것으로.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북카페는 항상 단체석이 열려 있고 깔아놓은 그럼요. 멍석 쉬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좀 북카페가 그런 느낌이네요. 깔아놓은 멍석 놀고 간들 어떠하리. 그렇죠. 그런 정신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오늘 이 손님께 어떤 책 처방 가능할지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그러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그 깔아놓은 멍석 그 위에 계셨던 신지 작가님 그리고 네. 백화점에 있었던 꽂아놓은 보릿자루였던 저 이런 게 좀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조지의 I'm So Tired 타마가 함께한 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꺼내 먹어요.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정수현 작가님의 깊은 밤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깊은 밤의 파수꾼? 책 제목만 보면 아주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책 제목으로 유추를 할 수도 있는 직업인데요. 이제 네. 카드사 콜센터를 거쳐서 이제 지금은 사고 예방센터, 이제 부정사용 모니터링 부서까지 약간 도합 15년 차로 이제 심야 상담사로 일해온 저자가 이 노동 안팎의 이야기를 쓴 에세이집이에요. 그래서 깊은 밤의 파수꾼입니다. 낭만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네. 찐 노동의 현장 얘기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15년째 카드사 심야 상담사로 일했다면 어떤 일들의 어떤 면면이 소개되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저도 접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원래는 철학 전공하시고 네. 이렇게 작가 지망생으로 근데 지망생일 때는 누구나 어쨌든 지금 당장의 생계를 위한 돈벌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밥벌이로 처음에 야간 상담 일을 시작을 했다가 네. 뜻밖의 재능과 적성과 또 이 일의 애환 등을 발견하면서 계속 이 일을 하시게 되었다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제가 몰랐던 카드 그 야간 상담사의 여러 가지 역할들 또 그 일에 담겨 있는 또 네. 기쁨과 슬픔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음. 책이어서 제 전에도 직업인의 에세이를 또 종종 소개해 드렸었는데 네. 이번 책 역시 좀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또 넓혀준 책이기도 해서 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밤새워 타인의 삶을 지킨다라는 소개글 이것도 참 인상적입니다. 네, 이 책의 프롤로그에 사실 호밀밭의 파수꾼 얘기도 잠깐 등장을 해요. 아, 근데 어렸을 땐 그 책을 읽고 나도 이 주인공 홀든처럼 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야간에 상담하는 일들이 주로 뭐 분실이나 도난 신고라든가 그렇죠. 혹은 이제 또 요즘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워낙 금융 사기에 연루되거나 했을 때 전화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일터는 전혀 호밀밭처럼 낭만적이지도 않고 가끔은 이 쓰고 있는 헤드셋이 그 소 콧드레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지만 와, 그 자기가 상담을 빠르게 대응해서 함으로써 누군가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고 해서 그렇죠. 또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는데 진짜 읽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비상 상황에서 네, 딱 그 상담원과 연결이 됐을 때 맞아요. 그때 그 그 안도감. 반가움. 그렇죠. 맞아요. 우리도 한 번씩 다 그런 경험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상담사님 저 지금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정말 동아줄처럼 맞아요. 그렇게 매달려 본 또 그분이 또 능숙하게 해결해 줬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먼저 읽어주실 건가요? 네, 사실 누구나 그 언론에서 사실 이 상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노동 환경에 대한 걸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감정 노동의 어떤 굉장히 그 끝에서 힘들게 일하신다는 생각을 네.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낭독하려고 가져온 부분은 오. 또 그런 감정 노동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낭독 듣고 올게요. 상담사에게 폭언을 퍼부을 작정을 하고 전화한 고객이라도
통화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 상담사의 가족이 그들의 자녀이자 배우자, 엄마 아빠인 상담사를 배려해 주십사 절실히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게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성인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부당한 폭력을 겪지 않기 위해 가족의 호소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실제로 콜센터 상담사가 겪는 폭언이나 성희롱이 감정 노동자와 고객 사이가 아니라 바깥 세상의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면 가해자는 법적인 처벌이나 강한 도덕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명백한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 자신이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이니 모욕을 멈춰달라며 낮은 자세로 호소해야 하는 걸까? 고육지책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족이라는 낡은 해법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서로 좀 더 존중하고 존중받기란 힘든 걸까? 여전히 어떤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낮은 신분이라는 걸 전제한 채로 동정과 연민을 보내는 느낌이다. 어떤 직업이 일단 낮은 신분이라는 정체성으로 규정되고 나면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타인을 대할 때 움츠러들고 만다. 바짝 자세를 낮추고 비위를 맞추며 주인의 관대한 처분을 기다리는 태도. 콜센터 상담사들이 고객과 통화할 때 거의 본능에 가깝게 취하는 태도다. 콜센터의 현실을 그리는 탐사 보도에서 상담사는 언제나 최악의 노동 환경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매일 한숨만 쉬는 불쌍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보도 목적이 대개 열악한 콜센터 노동 환경을 폭로하고 개선하는 데에 맞춰져 있으니 그런 방향성을 띠는 것이겠지만 현실 속 콜센터 상담사의 일터는 그보다 다양하고 복잡하며 상담사들은 그렇게 안타깝고 불쌍하게만 살지 않는다. 한국 사회 노동의 많은 부당함과 부조리가 모인 장이지만 직접 부딪혀 상황을 타개할 여지도 숨쉴 만한 틈도 존재한다. 이직도 많고 고용 구조가 간접적이라 하나의 목소리를 낼 만큼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지만 밟으면 찍소리도 내며 항의하고 싸워 권리를 찾기도 한다. 일터에서의 사회적 약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이지 연민과 동정을 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 상담 대기 통화 연결음으로 쓰기에도 인정에 호소하는 상담사 가족의 목소리 버전보다 폭언과 성희롱 시 법령에 따른 처벌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알려주는 버전이 나아 보인다. 상담사가 누군가의 가족임을 잊지 말아달라며 사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당신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듯 당신도 나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라는 상호 존중의 요구가 필요하기에. 레겐본맨의 휴먼 들려드렸습니다. 돛과 닷에서 펴는 정수현 작가의 책 깊은 밤의 파수꾼에 수록된 글 가족 말고 중 한 부분 이렇게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와, 저 들으면서 동의하게 되는 지점이 그쵸. 많았습니다. 이게 그 한때 그 대기업 사회공헌 부서에서 네. 이런 그 캠페인 했던 걸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면 그 통화 연결 대기 중에 네. 아이나 그 상담원의 가족들, 이제 자녀나 부모나 배우자가 등장해서 이제 곧이어 상담을 할 사람은 나의 소중한 네. 가족이니 이렇게 배려해 달라. 어, 이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에피소드와 관련해서 뒤에 네. 이어지는 부분을 제가 낭독을 했는데요. 여기서 수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상담원에게 그런 폭언과 성희롱을 하는 게 우리가 서로를 대면하지 못해서 가능해지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의 말을 누군가의 앞에서 한다면 정말 당장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끌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콜센터 상담원들에게는 그런 고객들이 존재하는가 생각해 보면 저도 책을 보면 생각해 봤을 때는 당장 내가 눈앞에서 눈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어서 더 쉽게 폭력적이게 된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그럴 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꼭
누군가의 가족입니다라고 호소해야 하나? 인간 대 인간으로 한 사람을 존중해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누군가의 뭐 귀한 뭐 자식이고 부모고 뭐 아내고 남편이고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맞아요.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보이지 않고 손에 닿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그런 걸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 왔다라는 그 관성에 기대서 네. 비겁하게 폭력적인 말을 하는 것들 이것 좀 다른 방식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 차라리 폭언과 성희롱 시 법령에 따른 처벌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알려주는 버전이 나아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동의해요. 네. 저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알림 메시지가 나가고 이제 통화가 네. 연결되긴 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 톤도 조금 더 강경한 톤이었다가 약간은 음. 유한 버전으로 바뀌긴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책 보면서 이 콜센터 상담원이라는 그 직무 자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객이 이렇게까지 왕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아, 내가 전화했을 때 당연히 갑인 것처럼 행동을 네. 하면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그런 직군이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음. 평소에 만일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뭔가를 사거나 했을 때 그러지 않을 법했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지금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좀 감정적으로 뭔가를 소풀을 네.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서 음.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옛날에 정말 미개했다.'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좀 희망을 품고 이 책을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읽고 싶어지기도 했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나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네. 단계적으로는 그래도 아,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또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이번 이제 책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주로 상담원에게 전화를 거는 입장에서 본 카페인 여러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한번 이런 고민들, 생각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 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콜 평가표 항목이라는 게 있다고요? 네. 이것도 참 이제 상담원들이 다른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에 비해서 너무 그 콜 평가표는 이제 네. 이 한 명 한 명의 상담원 했던 모든 콜이 사실 녹취가 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를 내릴 때 그중에 무작위로 한 콜을 그냥 선택해서 이 항목에 맞게 모두 응대를 했는가가 네.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만일에 북토크를 할 때 2시간 동안 음. 적절하게 상대방의 뭐 질문에 반응하였는가, 뭐 말과 말 사이에 호흡이 너무 길진 않았는가, 어머. 이런 것들을 일일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네. 숨 막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담 현장에서는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상냥하고 성의 있는 첫 인사를 했는가. 근데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너무 무성의한 말투로 또 느껴지면 음. 상대방이 그것도 또 감점 대상이 되고, 뭐 고객의 상황에 맞게 음성을 연출했나. 그러니까 첫인사 때는 상냥하고 밝은 톤이어야 하지만 고객이 만일에 뭐 카드를 분실했거나 어떤 안 좋은 일로 지금 상담을 연결한 거면은 바로 톤을 감정적으로 거기에 아. 맞춰야 하는 거, 뭐 대화 사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나. 그리고 대기할 때는 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한 다음에 반대 돌아왔을 때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해야 되고, 그래서 음. 우리가 듣기에는 이렇게 매뉴얼에 있는 것 같은 감사와 사과를 네. 반복하지 싶지만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평가표의 측정 아. 항목이어서, 그래서 이 수연 작가님도 사회 온갖 영역에서 고객 응대하는 노동자들은 많은데 어떻게 이 상담원들은 이 말 한마디 토시와 또 그 호흡과 간격까지도 이게 무작위 콜이다 보니까 음. 평가의 대상이 이 정도까지 서비스 품질을 평가받게 되면 네. 거기에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죠. 원래는 이제 신입 상담원들 교육용으로 쓰기 위한 매뉴얼로 만들어졌지만 어떻게 음. 보면 사용 과정에서 그냥 인센티브를 줄 때 측정할 수 있는 좀 무작위 콜을 쉽게 평가해서 이 사람의 그것이 노동의 질과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된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방식이네요. 그리고 무딘 방식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정확도도 떨어지는 측정 방식? 작가님도 아찔하지 않나요? 그 2시간 동안의 생방송을 예.
만일에 EBS에서 그렇게 평가해서 어떡해. 네. 어떡하나. 지금 분리되고 있습니다. 영혼과 그쵸. 그리고 육체가. 많은 항목에서 감점. 그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이런 말도 뭔가 요것만 똑 떼서 생각하면 이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가혹한 그런 시스템인지가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회사에서 항상 웃고 있을 수 없고 우리도 업무적으로 감정과 태도를 분리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이게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상담원 여러분들의 고충이 많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어요. 참 지금 읽어주신 부분 그리고 소개해주신 부분이 이 책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할 텐데도 맞아요. 벌써 우리가 하고픈 말, 나누고픈 얘기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것이 네. 놀랍습니다. 다른 부분도 궁금한데 한 부분 더 읽어주시겠어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한 것 같아서요. 다음 어, 부분에서는 이 상담원 일에 또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도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낭독 듣고 갈게요. 2019년 4월 어느 날 새벽, 강원도 고성군의 여러 편의점에서 한 카드가 짧은 간격으로 계속 결제되고 있다. 급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상황을 추정한다. 카드 이용자는 편의점 여러 곳을 거의 뛰어다니다시피 하며 급하게 결제하고 있다. 한 번에 결제하는 금액도 꽤 크다. 등록된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 분실사고 가능성이 꽤 높다. 추가 결제를 막기 위해 카드를 일시 정지한다. 밤새 사고 적발이 없었는데 겨우 하나 잡는구나. 카드 정지 문자를 보내고 다시 고객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건 끝에 다행히 연결되었는데 앞불싸 고객 본인이 결제하고 있었단다. 본인 확인 뒤 카드 정지를 해제하며 분실사고 위험이 있어 잠깐 이용 제한을 했다고 양해를 구한다. 상담사님도 밤늦게 고생한다는 인사와 함께 사정을 말해주는 고객은 소방관이다. 늦은 밤 소집 명령을 받고 멀리서 밤새 차를 달려와 산불 진압을 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동료 대원들을 위해 간단한 먹을거리라도 사러 급히 편의점을 돌아다니는 중이었다. 마지막까지 몸조심해서 진화 작업하시라 인사를 전한 뒤 전화를 끊는다. 꼴랑 적발 실적 하나를 위해 분실 사고를 은근히 기대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진다. 모니터링 업무는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찾고 막아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평화와 고객의 안전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새벽에 전화를 걸어 사고 확인을 해주면 어떤 고객들은 카드사가 24시간 운영되는 줄 몰랐다고 놀라워하며 감사를 표시한다. 나도 10여 년간 야간 상담과 모니터링 부서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보통 사람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에 일해야 하는지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매일 아침 출근해 깨끗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들이 출근하기 전 새벽부터 바쁘게 건물 곳곳을 청소하는 노동자의 존재를 잊기 쉽다. 나는 야간 근무를 하는 새벽마다 우리 책상 발밑까지 청소해주는 청소 노동자분들에게 늘 감사 인사를 한다.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실감하게 된다. 새벽에 일하는 건물에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에야 지하 보일러실에서 밤새 대기 중인 직원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자정에 자동으로 잠긴 ATM 부스에 갇혔을 때에야 몇 분 만에 달려와 부스 문을 열어주는 보안업체 직원이 있다는 걸 알고 놀란다. 묵묵히 밤을 지키는 이들 덕분에 우리들 삶의 일상은 유지된다. 옥상 달빛의 서로 들려드렸습니다.
돛과 닷에서 펴낸 정수현 작가의 책 깊은 밤의 파수꾼에 담긴 글 깊은 밤의 파수꾼 한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이 글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음. 해요. 앞에 물론 제가 수연 작가님 많은 사고를 적발해 내시지만 네. 이 글의 시작에서는 이제 오해를 했던 부분을 음. 예로 들고 계셔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몰랐어요. 이 사고 예방 센터라는 카드사 안에 이런 조직이 있어서 네. 그 모니터링 부서에서는 365일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제 카드 부정 사용 모니터링을 아. 하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이용 패턴 같은 결제 정보를 네. 분석을 해서 심야에도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거래가 음. 발생했을 때 이게 혹시 사고는 아닐까, 범죄는 아닐까 발견하고 또 고객에게 빠르게 전화 연락을 취하는 그런 일을 지금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귀금속점처럼 구매 후에 현금화가 쉬운 물품 파는 곳에서 이제 짧은 어. 기간 안에 연속적으로 계속 카드 결제가 일어난다거나 네. 뭐 여성 고객의 카드가 아주 새벽녘에 심야 유흥업소 같은 데서 여러 번 결제가 된다거나 음. 혹은 뭐 20대 초반 젊은 고객이 고액 온라인 상품권 구매를 한다 이러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아. 뭐 이게 사실 이 상담사가 이 일도 너무 힘들 것 같은 게 상담사는 아니고 이제 사고예방센터에서 일하실 네. 때는 밤새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중에 특별하게 일어나는 건들을 계속 눈여겨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 놓친 사이에 뭐 몇십만 원에서 끝날 수 있는 피해가 커지기도 하고 또 일단 이 전화를 건 사람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요즘엔 더 그럴 것 네. 같기도 또 해요. 심야에 또 걸려온 전화에 음. 당신 카드가 이상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시면은 지금 이제 고객이 본인 확인을 하고 빨리 이제 응답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하는 그런 일도 생겨서 아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을 다 이렇게 묵묵하고 사명감을 갖고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었어요. 네, 맞아요. 진짜 깊은 밤의 파수꾼 업무입니다. 그리고 읽어주신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묵묵히 밤을 지키는 이들 덕분에 우리들 삶의 일상은 유지된다. 지금 의심이 돼서 부정사용 의심이 돼서 연락을 취했더니 그 고객이 소방관이었다라고 맞아요. 나오잖아요. 소방관 업무 역시 어떻게 보면 묵묵히 밤을 지키는 음. 밤의 파수꾼 역할도 네. 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 맞아요. 상황이. 앞에 이 읽어 드렸던 에피소드가 이 상황이 되게 그려지기도 하면서요. 네. 근데 그 어쩐지 서로 동질감에서 이 상담사분도 맞아요.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다고 또 이 소방관님이 바로 그렇게 본인도 밤새 차를 아, 달려서 이제 강원도 그때 고성에 큰 산불이 났을 텐데 진압을 위해서 오셨으면서도 이게 그 밤에 일하고 있는 파수꾼들만이 느끼는 서로 또 동질감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서로 그렇게 안전을 빌어주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 또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이 눈이 얄팍한 감성 눈이 어떡하면 좋아. 빨개지셨어요. 진짜 제가 이런 걸 모르고 아름다운 그렇죠. 살았거든요.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직업 에세이 읽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 확실히 뭐 여행 에세이, 음식 에세이 이런 것처럼 맞아요. 직업 에세이가 주는 그만의 묘미가 음. 있어요. 저도 이 책 보면서 제가 자꾸 직업 에세이를 가져와서 소개해 드리는 이유도 네. 한 사람과 또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를 이해하는데 이 에세이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사실 뭐 앞에 먼저 읽어드렸던 글에서처럼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혹은 뉴스 브리핑으로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네. 상담원의 어려운 노동 환경과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고발하는 프로그램에서 볼 때보다 음. 사실은 이 책에서 되게 다면적으로 읽을 때 오히려 이 직업을 더 이해하게 된다는 생각도 그러네요.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프롤로그에서도 이 작가님이 하셨던 고민이 혹시 내가 이 일의 보람과 기쁨을 말하는 게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는 동료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아. 걱정도 하면서 쓰셨다고 해요. 근데 모든 일이 어쨌든 그 일만이 가진 보람과 애환이 있고 저는 작가님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또 겪은 바를 또 진솔하게 다 이야기해 주셔서 저처럼 정말 무지랭이 같았던 독자들이 아. 이 업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직업 에세이를 읽는 게 어떻게 보면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내가 더
좀 나은 사람이 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내가 몰랐던 세계를 알 수도 있고 네. 그걸 알므로써 내가 조금 더 인간이 될 수 있고. 맞아요. 지금 그쵸? 막 우리 일상에서 "아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라는 말 할 때 있는데 음.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네. 그럼 그 생각을 하면서 왜 반성하는 표정으로 반성을 얘기하세요? 많이 하면서 이걸 읽었고요. 아, 그래서 그리고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책으로 만나는 것이 어떤 직업 세계를 알기에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을 실제 아는 거에 비해서는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내면 고백을 하기는 네. 실제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도 어려웠던 것이 책에는 맞아요. 담기기도 맞아요. 하니까 어떤 면에서 책이 가장 넓고 깊게 한 직업을 보여주는 매체 같다는 생각 들어요. 영화도 좀 짧잖아요. 네. 책에 비해서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저를 많이 반성하게 만든 책이었고요. 그리고 이 책 뒷부분에도 사실 수연 작가님이 어떤 분이어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는가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읽어 보면요. 네. 이제 지금 자신도 이제 떡집 사장님이 만든 떡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먹고 따뜻한 난방이 작동되는 아늑한 방에서 편안한 인체공학 의자에 앉아 먼 나라 노동자들이 만든 노트북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여기에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나 노동과 자본의 등가 교환 같은 말로는 다 설명해내지 못하는 신비한 무언가가 있다. 종종 관계가 삐걱거리고 어긋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두 타인 덕분에 살아간다. 타인에게 좋은 타인이 되어야 할 이유다. 아, 라는 글이 이제 마무리 부분쯤에 있어요. 이 문장이 사실 이 책을 되게 잘 대변해주고 있는 네. 책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없는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타인들의 빚을 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보내면 조금 더 서로에게 다정한 타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추천드려 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 분의 에세이 저희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 에세이일까요? 특별한 사연이 좀 있는데 저희 엄마께서 쓰신 글입니다. 글쓰기 수업을 들으며 쓰신 글인데 여기에 올리고 싶은데, 여기라 함은 북카페 꺼내 먹어요 시간인 거죠. 네. 올리고 싶은데 어렵다 하셔서 제가 대신 올려드려요 하면서 이제 자녀분이 너무 좋네요. 어머니 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네. 네, 갑자기 눈이 번뜩번뜩 하시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못 쓰겠으면 엄마 써놓은 거 없어? 라고라도 불어서. 확장, 주변을 그럼요. 돌아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올라온 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불야성, 위광숙. 이른 아침 평소 걷던 길로 산책을 했다. 남편은 이젠 해 짧아져서 어둑어둑 할 텐데 하며 걱정을 했다. 아직은 괜찮아. 조금 더 걷다가 춥고 어두워지면 낮에 가지 뭐 하며 집을 나섰다. 굴다리를 지나 농로 길로 들어서는데 불빛들이 여기저기 번쩍인다. 농로 옆 넓은 공간에 차들도 여러 대 보인다. 뒤따라 버스가 들어온다. 아침 6시경에 이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근처에 고구마 밭이 곧게 뻗어 있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남자, 여자 무려 40여 명이 내려 밭으로 들어간다. 어디서 저 많은 일꾼들을 구해온 걸까? 큰 트랙터가 불을 환하게 밝히며 밭고랑 사이로 달리기를 하며 고구마 잎을 걷는다. 뒤이어 사람들이 고랑을 잡아 서서 검정 비닐을 일사불란하게 걷는다. 파란 옷을 벗은 땅속 고구마도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하면 빨간 속살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땅 위로 올라온다. 뒤이어 일꾼들이 알맹이들을 따서 손질하여 상자에 담는다. 그 넓은 밭이 한순간에 맨몸이 되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어제의 빈 밭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고구마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차를 곳곳에 세워놓고 쇠스랑이며 호미로 땅을 파고 있었다. 어제와는 다른 풍경이었다. 일사불란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질서 없이 마구잡이로 여기저기 흩어져 쇠스랑이며 호미를 들고 땅을 파고 있었다.
어쩌다 숨어있는 빨간 씨알을 보면 땅속에서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손이 바빠지며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본다. 질서정연하던 불야성이 아수라장이 되어 땅을 뒤집고 있었다. 네, 우리 카페인 위광숙님의 불야성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신지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농부의 딸로서 굉장히 어. 반가워지는 고구마 수확 장면을 네, 관찰하신 에세이네요. 그러네요. 관찰이기도 하고 이 풍경 근처에 네,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 근데 저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네, 그 밭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1차 수확이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그런 작물들을 이렇게 와서 가져가는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이제 저희 집은 뭐 이렇게까지 막 대규모 고구마 밭이 있진 네,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인이 이렇게 이제 경기도권의 넓은 고구마 같은 곳들에 가서 이제 열심히 주워 오면 네. 한 자루 가져오는 날도 있고 하다 이거를 와, 얘기해줘서 오, 여기서 지금 아수라장이 됐다고 위강숙님이 표현하신 이게 근데 뭐 남으면 썩으니까요. 그렇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요긴한 식량으로 쓰면 좋은 일인데 그걸 얼마 전에 알게 돼서 되게 또 이것도 내가 몰랐던 세계다. 직업 에세이네요. 네. 이 또한 어찌 네. 보면. 그리고 그런 이제 상품화 되기에는 좀 크기가 들쭉날쭉한 아이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걸 또 그렇게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저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 이 장면 보고 알게 된 거나 네네. 마찬가지인데 내가 발견하게 된 새로운 세계를 다룬 에세이를 우리 카페인 분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네, 카페인 분의 어머니가 그렇죠. 근데 어머니도 카페인이죠. 이쯤 되면. 그러네요. 네. 올리고 싶은데 어렵다고 하셔서 대신 올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걸 알고 계셨고 이제 네. 로그인 해가지고 올리고 하는 과정이 그 과정이 또 이제 조금 어려워서 아름다운 그 과정입니다. 운송만 이제 네. 자녀분이 해주신 거예요. 마치 위광숙님이 고구마를 이제 생산을 하셨으면 자녀분이 배달을 해주신 거네요. 맞아요. 지금 그런 느낌.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다른 카페인 분들은 여기에 지금 이제 고구마 이삭 줍는 사람들이 막 차를 곳곳에 세워놓고 막 땅을 파는 이 풍경처럼 다른 분들도 누군가의 에세이가 지나간 좋네요. 자리, 그 좋네요. 자리에 혹시 남은 것이 없나 주워서 내 밭에 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나는 쑥스럽거나 혹은 나는 쓸거리가 없어서 못 쓰겠다 이렇게 그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집어 얘기하시는 것 같은. 우리 자녀가 쓰신 글이나 네, 또 이렇게 부모님이 쓰신 글이나 그쵸. 글을 쓰고 있는 친구가 있다. 친구의 글을 내가 한번 전파를 타게 해주고 싶다. 아.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제보와 이 도움입니까? 좋습니다. 만약에 에세이인데 너무 내 삶에 쓸 게 없어서 약간의 허구를 가미하고 싶다.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저는 괜찮아요? 충분히 네. 안 쓴 거보단 쓴 게 낫다라고. 약간 한 90%다. 사실 일기도 막 그렇게까지 우리가 네. 100% 진실만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이미 나한테서 해석이 된 순간 그것은 정말 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또 약간 해석된 사실이 되잖아요. 들으셨죠? 카페인님들 해석된 사실, 그러니까 90%의 허구도 환영한다. 네. 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100%도 되나 봐요. 100%도 되죠. 뭐 사실 우리가 판가름할 길이 없어요. 그쵸. 뭐 소설 습작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저희한테 한번 글을 써봤는데 저희가 홀라당 넘어갔다. 나 좀 자질이 있는데? 그래요. 그럴 라고 수도 생각하실 있지. 수도 있으니까 어떤 글이든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난번에 또 우리 제철 행복 책 소개할 때 댓글 많이 남겨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댓글이나 사연을 사실 에세이로 변환해서 보내주시면은 그것도 한편의 나의 제철 행복에 대한 에세이니까요.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 아시겠죠? 확장시켜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번호와 그 이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완전 무서워요. 오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시드 폴의 명왕성 들려드릴게요.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